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해 부산 지역 항일 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 권율정 청장,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해여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그러니까 기층 민중의 가장 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했던 아주 의미 깊은 해였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또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네. 이 뜻깊은 해에 광복 74주년을 맞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이번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다음 연례적으로 예. 작년 73년이었을까 금년 74년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광복의 의미를 갖다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 세대 예. 바로 대한민국의 참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과 또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광복의 빛 뮤직 페스티벌을 그 첫 번째 행사를 바로 중앙공원 그곳에서 네. 열리게 됩니다. 예, 다양한 행사들이 좀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산에도 굉장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분이 127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은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 뭐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유관순 여사 이런 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 우리 부산 출신 독립유공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6명 부산 시민으로서는 최소한 알아야 될 부산 출신 독립유공자를 선정해서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 좀 알자라는 뜻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장건상 선생님,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줄이 되었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 예. 그리고 의열단 단원으로서 일제 경찰서장을 폭사시킨 박재익 의사님, 예. 그리고 가장 좀 자세히 알아주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차정 여사님. 이거는 그 약산 김원봉 저 의열단 단장이었던 네. 분의 부인 되십니다. 이분은 여자로서 부산시 부산의 지역 일신여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분이고, 그리고 성녀의 신분으로서 민족 독립과 조국 재건에 앞장섰던 제일선에 서셨던 김범린 선생, 그리고 예. 항복 강복군 군가를 작성했죠. 독립군가라고. 그래서 한행석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조금 들었을 때 낯선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산 지역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글쎄요, 이 독립운동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지금 15,500여 명 됩니다. 예.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항일 독립 운동 시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이 상실돼 1910년부터 45년 하면 35년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을사늑약 기준으로 하면 40년이 되고, 그리고 더 전으로 돌리면은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기준으로 하면 40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50년 이렇게 되는 동안에 그자 추정 카드 한 20만 명 정도가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발굴된 숫자는 그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부산 지역에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501분이에요. 네. 500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 다 그 독립운동 얼마나 다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기는 힘들다고 볼 때 적어도 그런 분 가운데서 특별히 그 박차정 의사님 같은 경우는 여성 독립운동하잖아요. 예. 그 15,500여 명 가운데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숫자는 한 430여 명, 3%가 채 안 됩니다. 네. 그 가운데 그 박차정 의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5개 등급을 인정을 받아요. 건국은장. 예. 그 가운데 독립장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높은 등급, 고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님도 바로 독립장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차정 여사님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참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독립에 대한 그 참 불타는 열정 예. 그리고 의열단이랄지 조선의용도의 대장을 했잖아요. 또 국무부장을 하고 또 우리 광복군 사리양을 지낸 네. 약산 김원봉 선생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걸출한 인물이죠. 네. 예, 그런 분들의 정신을 한 번이라도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부산에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다라는 걸 부산 시민분들이 좀 알고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전에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유관순 열사가 지금 서훈 등급이 3등급에 불과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1등급으로 격상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 독립유공자의 서훈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훈 체계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예도 그 집안의 명예,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면 집안의 명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절차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원을 보면은 건국 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네. 건국 포장 그리고 대통령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이 있는데 그 중에 건국 훈장은 5개 등급이 대한민국장 한 30여 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리고 5명의 외국인도 있습니다. 대만 총통기였던 분, 그분 장제서부터 하고 거의 부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할 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죠. 예. 그래서 대만 국민들이 우리가 중국하고 하고 국교를 맺고 대만과는 국교를 끊었을 때 대만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장이 있고 독립장이 있고 애국장, 애족장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장, 그다음에 대통령장, 독립장은 수행 기록, 즉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소에 간 경우와 그다음에 독립운동단체에 근무한 경우 2가지 경우로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예. 그중에 수행 기록은 8년 이상 하면은 독립장 이상을 줍니다. 그다음에 애국장은 4년 이상, 그다음에 애족장은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독립운동단체에 활동을 했을 때 8년 이상 했을 때는 독립장, 대통령, 대한민국장 순서로 주고 그다음에 애국장은 5년 이상, 애족장은 2년 이상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안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 여사가 너무 낮게 받았다 해서 네. 많은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상을 받았다가 독립유공이 인정되었다가 다시 또 친일 행적이 또 드러나가지고 또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독립운동을 한 기간 그리고 예. 독립운동 단체에 포함이 돼 있었는지 그리고 뭐 옥살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차정 여사님께서 가장 높은 어떤 독립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알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소개된 대표적인 6분의 그 독립유공자인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은 바로 소회 장관상 서서입니다. 아, 네. 대통령장이에요. 예,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금년도가 100주년이잖아요. 예. 4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1919년. 네. 예,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32년 바로 윤봉을 여사 의가가 있으면서 더 이상 상해 시대를 버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3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항저우, 그다음에 전장, 네. 창샤, 광저우, 그다음에 류저우, 치장해서 1940년 9월 17일부터 충칭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네. 광복할 때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어디만 상해 시대하고 충칭 시대가 있습니다. 예.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무위원을 했다면은
거의 대통령장, 네. 뭐 최소 독립장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소의 장관상 선생이 대통령장이고 예.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독립장. 그러니까 상당히 품격으로 말하면 등급이 높습니다. 그 대통령장은 지금 93명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독립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30여 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걸출한 그 독립운동의 기록. 네. 예. 이 훈장이 우리 대한민국 훈장이 12개가 있어요. 예. 그 무궁화 대원장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 훈장 다 5개 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훈장 가운데 훈장이 바로 건국 훈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국 훈장 자체는 그 상징성, 어떤 역사성, 가문으로서는 그보다 명예가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또 심사를 거쳐서 네. 발굴, 포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잘 알려지고 평가를 제대로 받은 독립운동가 분들도 계시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 국가보훈처에서요, 예, 지금 말씀대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 포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권에 침탈되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그 정신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족혼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굴 포상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료를 알지 그런 것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소문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발굴 포상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고자가 연락되는 경우가 없어요. 유족이랄지. 네. 그리고 이 사회자님께서 아마 잘 인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발굴 포상대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북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1945년 이전에만 해도 분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굴 포상의 상당 부분은 이북 출신, 연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서 제가 본부 국장이랄지 보훈심사위원장 하면서 저는 직접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생한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직접 해봤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독립운동 유공자 이런 항일 정신을 좀 계승하기 위한 어떤 부산 보훈청의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바로 이 독립운동의 정신은 꼭 어떤 계기만 어떤 시의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항상 보훈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가보훈의 정신은 뭔가 일관성, 계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특별히 이 독립운동 정신 같은 경우는 지금 21세기에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광복 74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뭡니까? 분단 74년이에요. 그렇죠. 이 글로벌 시대에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경우는 한반도 이곳만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넘어서 국가 통일을 위한 장으로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처, 바로 이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네. 특별히 광복의 빛,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을 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독립정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더욱더 세계 선진국으로 네. 도약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산에도 참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길 만한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광복기념관입니다. 서구에. 네. 부산시 독립운동사, 부산의 독립인물, 그리고 부산의 구포, 3.1 운동 역사, 이런 게 부산 광복기념관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의 독립운동 시설만 해도 34개입니다. 기념시설만 해도. 네. 그리고 국가 수호를
했던 시설들이 29개 있어가지고 부산 지역에 있는 현충 시설매도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독립운동이 34개소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산 지역의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산 지역의 어떤 애국심이나 충정심 이런 걸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달의 현충 시설이라 이래가지고 매달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네. 해서 거기를 좀 가보게 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강복 이제 대한민국 임시중공 100주년 기념이고 해서 이번 8월 달에는 세 가지를 다 독립시설, 독립시설 관련된 시설을 세 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첫째 이제 동래구 마인산에 있는 3.1운동 독립운동 기념탑 가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 지역의 만세시의 시발지였죠. 부산진 일신여학교 자천동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그 주변에 다른 시설하고 함께 볼만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부산의 역사를 좀 더 독립운동의 역사를 좀 더 현실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장읍의 기장항일 운동기념탑 이 세 곳을 이번에 이달의 현충 시설로 선정을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찾아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아무래도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어수선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또 뭐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이런 독립 운동가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74주년 이번 좀 광복절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아서 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강점을 당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주년이 오고 광복절 74년이 와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한일 경제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지금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건 항상 교류나 국제교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언제 어디신지 이 한일 관계는 어떠한 문제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준비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나라와 성숙한 시민이 되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보훈청 청장님께서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훈공무로서 제가 34년 5개월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보훈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세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건 뭐 엄연한 팩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서 5년 만에 같은 민족 그렇게 싸웠어요. 네. 저는 제가 이 부산지방 보훈청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국립대전 현충원자로 한 토탈에서 6년 3개월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네. 항상 제가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할지 얘기를 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네. 우리가 지난 세기 나라를 빼앗겼다거나 같은 민족들에게 싸웠던 원인에 대해서 백가정명식으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딱 명백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하여튼 뭐 일본을 또 중국을 이렇게 이겨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예를 들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그 이면에 힘이 있어야 그 평화가 진정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또 대일 관계나 또 대중 관계, 또 미국, 러시아 할 것 없이 거기도 힘이 지배하는 그런 역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본분에서 참 열심히,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글로벌 시대에 뭐 일본 학생이든 중국 학생이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 네. 저는 이제 공직자로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말 그대로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귀한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한 번만 더 예, 하시면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보답을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도 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 74주년 광복절에 좀 의미 있는 곳을 찾아보시고 교육에 그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